세게 말해서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이면 다 아동학대가 됩니다. 아동학대는 무고죄 성립도 어렵습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입장에서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재판에서 중징계를 받으면 잘릴 수도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말 아동학대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교사 탈출 멘토입니다. 지난주 PD수첩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는가 방송을 보셨나요? 방송을 보는 내내 가슴 한구석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왜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에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동학대는 특히나 학교에서의 아동학대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아동학대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판례를 보고 가늠할 뿐입니다. 근데 이 또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아닙니다. 왜냐면 학교마다 상황마다 모두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까요. 만약 교사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아이에게 땡땡아, 지금 너의 행동은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 자리에 가서 앉으렴. 이렇게 말을 한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이 아이는 집에 가서 부모님께 어떻게 말을 할까요? 그리고 그 부모님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다른 애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우리 애는 지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교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교실의 모든 상황을 기록으로 남길 수도 없고 매번 영상을 찍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다! 라고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걸 하지 않았다고 입증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누가 서로 책임을 떠넘길까요? 바로 검찰과 자문위원회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동학대라는 사건은 일반 경찰관들이 잘 아는 분야가 아니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겁니다. 이 자문위원회에는 변호사, 의사 이런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건 아동학대로 보는 게 맞다 혹은 아니다에 대한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럼 검찰에서는 그 의견을 토대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검찰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아동학대 잘 몰라.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쟤네 의견을 그냥 따를 뿐이야. 근데 자문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주장하죠. 우리는 그냥 의견을 말할 뿐 판단은 검찰이 하는 거야. 결국 서로 떠넘기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당사자인 교사가 희생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제가 블로그에서도 카페에서도 글을 통해 굉장히 입 아프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재판 비용, 정신과 비용,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교사 몫입니다. 심지어 아동학대 신고를 한 학부모가 교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을 넘어가기도 해요. 이것 또한 교사가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도 않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는데 비용까지 다 오롯이 내 책임이래요. 게다가 재판에서 중징계를 받으면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럼 생계를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로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아동학대가 맞나요? 레드카드를 들고 있는 호랑이 캐릭터 옆에 이름표를 붙인 게 아동학대가 맞습니까? 학부모가 교실로 쳐들어와서 학생들 앞에서 욕설을 날리고 고함을 지르면서 교사 멱살을 잡아서 복도로 끌어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학대가 아닌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다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심지어 학부모가 교사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아동학대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선생님의 인생은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수십 년을 그 자리에 있어 왔던 우리 선생님들은요? 30년을 넘게 일해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그 선생님의 교직 인생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버립니다.
세게 말해서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이면 다 아동학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땡땡이 오늘 빨간 옷 입었네? 이렇게 선생님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학부모가 선생님이 우리 애 보고 빨간 옷 입었다고 위화감 조성했어요. 이것 때문에 아이가 집에 와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정신적인 손상을 입었어요. 아동학대로 신고하겠습니다. 이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한 선생님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운 순간들이 많았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혼자 견뎌야 했을까? 왜 아무도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을까?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아동학대는 무고죄 성립도 어렵습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입장에서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선생님들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방어막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방어막?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법은 결국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뜻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는 그런 학부모 아닌데? 나는 아동학대랑 관련이 없는데? 이런 무관심한 태도가 희생양들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도 내줘야 하고요. 그래야 생각이 바뀌고요.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마음에 평소보다 조금 격해져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히 그 외로움과 고통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부디 이제는 편안해지셨기를, 그리고 또 다음 생에는 행복하시기를 온 마음 다해 빌겠습니다.